질병과 방어작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병원체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방어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방어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은 면역이라고 해서 병을 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어작용에는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1차 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차 방어는 표면의 방어벽으로 피부나 점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방어가 있는데요. 피부가 상처가 나서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 병원체가 내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식균 작용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차 방어하고 2차 방어가 있는데 1차 방어는 선천적이라고 해요. 이게 피부하고 점막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선천적이라고 하고요. 비특이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병원체만 특이하게 방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부는 세균도 방어하고 곰팡이도 방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특이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그 대신 효과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2차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1차 방어작용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1차 방어작용, 비특이적 면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2차 방어작용, 특이적 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피부, 미생물 방어작용 일어나고 있고요. 눈물, 라이소자임이 나와서 이제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방어작용에선 식균 작용이 들 수 있고요. 네, 특이적 면역에서는 항체라는 게 만들어질 때까지 요게 지금 그 병원체거든요. 이거를 잡아두는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5일에서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효과는 매우 좋지만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1차 방어를 해주는 거죠. 1차 방어는 바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2차 방어 같은 경우는 자동 면역하고 타동 면역으로 다시 나뉘고요. 자동 면역은 자연 면역, 다시 인공 면역. 그다음에 자연 면역은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1차 면역, 2차 면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2차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어 작용입니다. 표면의 방어벽에는 피부가 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피하고 진피가 있는데 여기 표피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병원체가 있어요. 이 병원체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죽은 세포들이 이루어진 각질층으로 여기 피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방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상처가 나면은 그 사이로 병원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에는 약산성이 있어서 역시 세균을 파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땀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세균을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이소자임 하면은 우리가 그 세균 공부했을 때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라이소자임이 그 펩티도글리칸을 파괴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세균이 파괴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점막입니다. 호흡, 소화, 배설, 생식기관의 표면을 이루는 막으로 피부로 덮여있지 않은 표면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막에는 분비물이 나옵니다. 침, 눈물, 점액 같은 분비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장이거든요. 소장에 이 분비물인 점액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피세포인데 상피세포 위에 점액층이 만들어져서 병원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물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점액층이 없어지면 이 물리적 장벽이 없으면서 병원체가 상피세포에 바로 이제 노출이 되고 그리고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기 쉽게 되는 것이죠. 위산 얘기를 또 선생님이 했었는데요.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위에서 위산, HCl이 나와서 pH를 2 정도로 산성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음식물에는 세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곰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괴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에는 이런 섬모들이 있거든요. 다시 여기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입이 있고요. 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기관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에는 가느다란 또 세 기관지가 있어요. 이 세 기관지를 이렇게 보면은
폐, 오른쪽, 왼쪽 폐가 있고요. 세 기관지 끝에 폐포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관에 선모들이 있어요. 만약에 나쁜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와요. 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입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선모들이 위로 탱탱하고 쳐줘요. 위로 탕탕 이렇게 쳐주면서 얘들이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지금 우리가 표면의 방어벽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부, 그리고 침하고 눈물에는 라이소자임이 있다. 그 다음에 위벽, 위산이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기관지에 선모등하고 점액들이 있어서 병원체를 배출해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방어입니다. 피부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됐어요. 근데 가시에는 세균이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비만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만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비만이냐면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태상 뚱뚱해 보인다라고 해서 비만세포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얘들은 외부 물질이 침입하기 쉬운 피부 같은 데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나면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근데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모세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혈관의 투과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모세혈관이 한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구멍이 좀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려움을 유발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려움을 유발해가지고 긁게 되죠. 그래서 긁지 않게, 왜냐면 긁는다는 것은 손톱에도 세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긁지 않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약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혈관이 확장을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백혈구들이 막 가요. 그래서 이 백혈들이 이 세균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먹는다, 균을 먹는다. 그래서 식균 작용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식세포 작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백혈구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백혈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백혈구는 바로 림프구하고 이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뼈 안에 골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 노란색. 근데 요 안에는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또는 간세포,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조혈모세포라고 할까요? 모세포, 엄마세포라는 거죠. 왜 아빠세포라고 하지 않고 왜 모세포라고 할까요? 모세포야지 다시 딸세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들이 쭉 계속 딸세포를 만들어요. 이런 조혈모세포가. 그러다가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적혈구가 돼요. 적혈구.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백혈구가 되고. 근데 백혈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혈소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혈구를 보면은 림프구가 있고 여기 대식세포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가 바로 식균 작용을 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은요. 여기 이제 백혈구가 대식세포가 백혈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식균작용이 일어나서 얘들을 먹어요. 막 이제 먹고 있죠. 근데 여기 염증 반응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 염증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여기가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게 돼. 그래서 통증. 그 다음에 붉어지죠. 왜?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붉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어오름, 좀 이렇게 부어오르죠. 왜? 백혈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더 다른 곳에 비해서 부어오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열을 동반합니다. 열을 동반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열이 나면은 이런 그 세균들이 증식을 잘 못하거든요. 이동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열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열이 너무 많이 동반되면 안 되죠. 40도 이상 되면은 우리가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이 변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염증 반응이 되겠고요.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되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백혈구들이 이제 식균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통증, 붉어짐, 부어오름, 열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먼지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먼지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런 박테리아, 세균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모세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에 지금 적혈구, 백혈구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단일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여기 백혈구가 나오게 돼요. 혈류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백혈구가 이렇게 꿀떡하고 박테리아를, 세균을 잡아먹어서 이제 없어지는 식균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몸에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상처 부위가 병원체에 감염되기도 한다. 인체로 침입하려는 병원체에 대항하는 1차적인 방어선은 바로 피부이다. 또한 눈, 소화관, 호흡기 등을 덮고 있는 점막과 눈물이나 땀에 포함된 라이소자임이 피부의 방어작용을 돕는다. 병원체가 피부나 점막을 뚫고 몸 안에 침입하면 손상된 조직세포는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히스타민은 모세혈관 벽을 확장하고 혈액이 빠르게 흐르도록 신호를 주는 물질이다. 확장된 혈관벽으로 백혈구가 빠져나와 병원체를 식균 작용으로 제거한다. 이러한 방어작용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며 열, 부어오름, 붉어짐, 통증 등을 동반한다.